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1%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 가정경제 포트폴리오를 현명하게 할까? 그 중에서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그런 저금리 시대거든요. 따라서 내가 벌어놓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덜 공제하는 것이 그나마 세후 실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되겠죠. 현재 2015년 4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숫자는 역대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일부 그 의견은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미국 쪽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또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특성이 있죠. 즉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나라에서 금리를 1%포인트 올린다고 하면은 민간에서 부담하는 그런 이자 부담이 10조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상당 기간 동안은 저금리가 필요한 그런 국가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면 절세의 기술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절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과세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저율과세, 세금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과세에 들어가는 거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가령 똑같이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해준다고 치면은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우리가 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이 있고 소득 금액이 있고, 즉 과표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공제가 있고 마지막에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득 공제는 이 과표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과표에서 그 과표를 뽑을 때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즉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소득 공제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천만 원만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액 공제는 내가 총 납부해야 될 세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그럼 그 500만 원 자체가 이제 그 결정세액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세액에서 가령 100만 원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치면 5천만 원 연봉자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는 100만 원 해주니까 4,900만 원이 이제 소득이 되겠고요. 즉 100만 원에 빠진 거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세액은 거기에 세율만 적용이 되겠죠. 가령 20% 구간이라고 하면은 20만 원 정도. 100만 원의 소득이 줄었으니까 소득세율이 20%면 20만 원만 환급을 받겠죠. 반면에 세액공제 100만 원 해준다고 치면은 100%로 결정세액 5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해주니까 100만 원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득공제율은 높은데 세액공제율은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요, 어차피 세금을 누군가에게 걷어야 됩니다. 기업이든 가게든 누군가에게 걷어야 돼요. 또는 부동산 소득이든 금융소득이든 인건비 소득이든 걷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더 걷으면 더 걷었지 덜 걷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세액공제로 바꿨다 했을 때는 세액공제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총 걷는 그 절감해주는 그 세금을 줄이고 거치는 세금을 늘리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한번 세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세 기술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과세가 필요한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필요가 많은 분과 필요성이 적은 분이 있겠죠. 가령 비과세는요, 과거의 고금리기에 기준금리가 10%, 20% 됐을 때는 효과가 컸습니다. 가령 그렇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1억 원을 넣는데 이자율이 10%입니다. 금리가. 그러면 1,000만 원의 이자가 되겠죠.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5.4%의 개인 이자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면 15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원래 내려는 것을 비과세했기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1,000만 원의 이자가 생겼을 때에 15.4%를 적용하게 되면 846만 원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154만 원 나머지 게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만약에
극단적으로 1%로 갔다고 보겠습니다. 1%. 그러면 1억 원을 넣더라도 이자는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1년간 이자가. 그러면 15.4%를 곱하게 되면 15만 4천 원밖에 안 되죠. 따라서 똑같이 15.4%의 이자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하더라도 고금리기와 저금리기는 그 비율만큼 혜택이 절대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금리기에는 비과세 효과는 좀 작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소득공제입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적금을 들거나 그 소득공제 상품을 가입을 했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라든가 또는 연금저축이라든가 아니면 청약저축 이런 걸 가입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공제받았다고 치면 연봉이 1억 원인 사람과 1000만 원인 사람은 느낌이 틀리겠죠. 그러니까 연봉이 1억인 사람은 종합소득세율이 35% 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한 35만 원, 주민세 빼고 3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데 1000만 원 연봉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초공제하고 근로소득 공제하고 나면은 거의 면세점. 즉, 그 작은 연봉 자체만 가지고도 세금을 다 돌려받고 말아버립니다. 따라서 거기서 더 빼준다 하더라도, 소득을 공제해준다 하더라도 효과가 거의 없겠죠. 극단적으로는요, 포장마차라든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하는 그런 이제 생계형 어떤 창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생계형이라는 개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어려운 서민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하지만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소득을 얼마를 벌던 간에 그것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즉, 원래부터 비과세 소득이라는 거죠. 소득 자체가. 따라서 그런 분들이 소득공제 상품을 아무리 가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금융소득의 어떤 이자나 배당 이런 거 외에는 환급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 상품이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액공제. 최근의 트렌드가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액공제가 많아지는 형태를 갖습니다. 소득공제 부분보다는 세액공제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요, 항목들이. 그러면서 소득공제율이 100%라고 한다면 세액공제율은 50%, 30% 이렇게 또 떨어지는. 구체로 말씀드리면 가령 연금저축이지 않습니까?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1년에 400만 원 냈다 했을 때는 12%를 세액공제 받죠. 그럼 48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6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40%를 공제해 줍니다. 그러면 사료입사 240만 원을 소득에 빼주는 거죠. 소득에서. 그러니까 40%, 여기는 12%, 이만큼 또 이게 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단어 자체를 볼 때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공제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은 사실은 종전에 고연봉자일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 자체가 낮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가 적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연봉이 작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보다는. 가령 1억 이상 연봉자들은 소득공제가 당연히 유리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연봉이 작다 이러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참 두렵다,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서 비과세 혜택이 적다 하더라도 그 원금이 크면 2천만 원 초과될 수 있지 않습니까? 1인당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그랬을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보험권 상품을 이용하시면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이 저축성 보험 비과세 아니겠습니까? 월납 같은 경우는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될 수 있고요. 소득공제 상품도 연금 보험도 있고요. 또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도가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보험권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셔가지고서 1% 저금리 시대에 현명한 가계 포트폴리오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